지금 우리가 단말 방향을 바꿨을 때 상태가 저장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 있죠. 자, 이제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main activity.java를 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버튼 이벤트를 처리를 해봅니다. 자, 버튼 자,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할게요. 자, 이거를 find view by id로 r.id. 버튼으로 찾아서 버튼.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게 호출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입력 상자에 입력된 값을 변수로 할당을 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위에 edit text라고 해서 입력 상자 객체를 자, 뷰를 저기 변수로 선언을 하고 할당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tring name이라고 해서 입력 상자에서 입력한 사람 이름을 이 변수에 할당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edit text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먼저 찾아줘야겠네요. 자, edit text라고 하는 거 find view by id로 찾겠죠. r.id.edit tex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edit text가 변수에 있으니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get text to string 하면 입력 상자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거를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에 선언한 name 변수에 할당을 하려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할당됐다라고 하는 거를 사용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저기에 자, name 입력한 값을 name 변수에 할당함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name 변수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this를 참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 new라고 하는 객체는 별도의 유효 범위가 있으니까요. 자, 이게 get application context로 컨텍스트 객체를 참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참조를 한 다음에 자, 이제 뭘 할 거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있죠. 그래서 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단말 방향이 바뀔 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메소드를 합니다. 그리고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자, on save instance state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게 자, 이 메소드를 자, 재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자, 지금 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는 여러분이 필요하면 여기다 저장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outstate라고 하는 번들 객체에다 넣어주면 그게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자, outstate.put string이라고 하고 name이라고 하는 키 값으로 우리 name 변수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우리 onCreate라고 하는 게 단말방을 바뀌었을 때 호출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복원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onCreate에 번들 객체가 넘어오죠. 이게 onSaveInstanceState로 저장했던 이 번들 객체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만약에 if라고 해서 자, SavedInstanceState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널이 아니면 이렇게 비교해야겠네요. 자, 널이 아니면 그러면 SavedInstanceState.getString 해서 우리 키값 name으로 넣어줬잖아요. 밑에서 자, 이렇게 하면 자, name 키 값으로 넣어준 값이 리턴이 됩니다. 자, name으로 받은 다음에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toast 메시지 띄워주면 될 거고요. 자, edit text라고 하는 게 여기는 없죠. 지금 보면 layout land라고 하는 자, layout land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거에는 입력 상자가 자, edit text 2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읽어드렸을 때 edit text 2라고 하는 거를 얘가 참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edit text 2라고 하는 게 자, 여기에 있는데요. 자, 이거를 edit text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로 와서요. 자, if라고 해서 edit text가 널이 아니면 자, edit text.set text라고 해서 name을 넣어줍니다. 자, name 자, 복원된 값 복원된 이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다르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자는 거죠. 자, name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toast 메시지 한번 더 뿌려줍니다. 자, 이름이 복원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름이 복원됨 이라고 하고 어떤 이름인지를 여기서 name 변수를 뿌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게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자,
자, onSave instance state라고 하는 게 자, 저장되는 그 상태가 되고요. 이게 복원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실행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자, 실행을 해서 자,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됐죠? 자, 여기다가 자, 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한번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상태 저장 눌러봅니다. 입력한 값을 네임 변수 할당함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단말 방향을 바꿔볼게요. 단말 방향이 바뀌었는데 아이고 여기서 에러가 생겼네요. 에러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려면 안드로이드 모니터 쪽에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여기 보니까 에러가 null pointer exception이라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 버튼의 onClick listener가 null 쪽에 호출이 됐대요. 그래서 가보면 자, 여기에 버튼이 자, 우리 뭐죠? 가로 모드로 했을 때는 버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 자체가 null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버튼이 null이 아니면 이렇게 해주면 버튼에다가 이벤트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null인 경우에는 자, 이 처리를 안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단말 방향은 세로로 바꿔주고요.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자, 뭐 에러가 생겼을 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에러는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 에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러는 사실 여러분이 만들 때 에러가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거예요. 나중에 실제 앱을 만들 때 에러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해봐야 되겠죠. 자, 사람 이름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 저장한 다음에 단말 방향을 돌려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onPause 호출됨 이렇게 되고요. onStop 호출됨, 그 다음에 onDestroy 호출됨 이렇게 계속 토스트 메시지가 보이네요. 자, 그리고 존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름이 복원됨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 표시된 게 존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edit text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동일한 아이디를 넣었을 때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동일한 아이디가 아니라 edit text 2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복원을 하면 우리가 썼던 자, 복원된 이름 이렇게 해서 글자가 보일 겁니다. 자,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방향을 돌렸을 때 그때 액티비티가 디스트로이드 됐다가 다시 크리에이트 된다는 거죠.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태 유지에 대한 방법이 필요했고 상태 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본 거예요. 근데 이 액티비티가 이렇게 종료됐다가 다시 뜨지 않고 그냥 유지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레이아웃 자체를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종료시켰다가 다시 하면 상태 유지하는 데만 더 코드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 이제 책에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자, 같이 만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여기에 My Orientation 2라고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Next, Finish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자,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레이아웃 랜드라고 하는 폴더를 res 폴더 밑에 만들고 처리하지 않고요. 자, 여기다가 자, 재정의를 하나 할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라고 하고 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 configuration chang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재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는요. 자, 우리가 configuration이라고 해서 설정이 바뀔 때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것도 이 configuration이 변경되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f라고 해서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new config라고 하는 거 안에 보면 orientation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 configuration. orientation landscape와 같다면 가로 방향으로 돌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toast.make text 자, this 가로 방향 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toast.length 그다음에 .show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게 else if라고 해서 new config의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져요? 자, 오리엔테이션 포트레이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세로 방향이 되는 겁니다. 세로 방향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로 방향됨, 가로 방향됨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호출되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매니페스트에서 설정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만들려면. 그래서 여기에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고요. 자, 매니페스트 파일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등록되어 있죠. 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 그때 여기다가 자, 추가로 정보를 더 넣어봅니다. 자, 안드로이드 땡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config change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오리엔테이션 세로 줄, 자, 스크린 사이즈 세로 줄, 그 다음에 키보드 히든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보통 이걸 뭐 같이 많이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넣어본 거고요. 그 중에 오리엔테이션, 자, 스크린 사이즈 이런 게 들어가면 자, 단말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게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자, 액티비티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저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말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되겠죠.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면에는. 자, 단말 방향을 바꿔볼게요. 그럼 토스트 메시지 뜨죠. 가로 방향 됨. 그 다음에 다시 돌리면 세로 방향 됨.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XML 레이아웃 파일은 별도로 만든 게 없어요. 그죠? 하나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세로 방향, 그 다음에 가로 방향. 그 사이즈에 맞춰서 안드로이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액티비티를 우리가 만약에 종료시켰다가 새로 만드는, 새로 크리에이트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뭔가 좀 복잡하죠? 우리가 단말 방향을 전환하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직접 만들 때는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말의 방향을 바꾸는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방법은 액티비티가 종료됐다가 다시 만들어지니까 상태 유지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장점은 뭐예요? 레이아웃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의 레이아웃을 쓰는 경우에는 그냥 그 안에서 그죠? 단말 방향이 바뀌었을 때 레이아웃을 하나의 레이아웃 파일 안에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단말 방향이 바뀌었을 때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조정해 주면 XML 레이아웃 파일은 하나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가 새로 종료됐다가 새로 생성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자, 단말 방향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이것도 중간중간 이제 관여가 되는 뭔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자, 대화 상자 같은 거, 알림 대화 상자, 자, 얼러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데요. 알림 대화 상자, 그 다음에 토스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뿌릴 때 썼었죠. 근데 그거를 조금씩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